네, 이 아침에는 최근에 통과되고 있는 개정된 방송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목사면서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최진봉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을 비웠다. 뭐 이건 뭐 뭔가 좀 언지를 받았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아닙니다. 전혀 마음을 비운 겁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 자, 방송법이 이제 차례차례 통과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개혁 법안이 이제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그 방송법의 어떤 개정, 이번 개정에서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핵심은 기존에는 사실 방송국들이 예를 들어 공영방송사들이 대체적으로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야가 추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이 선임된 이사들을 여야가 추천하고 그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을 좀 바꿔놓은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는 것.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다. 예. 근데 거꾸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민주노총, 민주당에게 장악될 것이다, 방송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국민의힘이 늘 뭐 민주당이 하는 일에 늘 반대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여야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사들을 추천하면 그 이사들이 들어가서 사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KBS는 11명의 이사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7대 4거든요. 그렇죠.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장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당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이 이제 선임이 되더라도 그리고 나온 방송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편성위원회라는 걸 신설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편성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뭘 처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편성위원회를 노사가 그러니까 사측과 노동자 측이 5명씩 그렇게 반반 추천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만약에 이제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자유가 침해됐다고 민원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의가 제기되면 그 편성위원회에서 그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KBS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나요? 그때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못 만들게 했죠. 그렇죠. 방송을 안 내게 했죠. 편성위원회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이거는 제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럼 거기서 그걸 다시 무산을 시키는 거죠. 그럼 계속 진행해라 라든지. 그걸 하려고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사측이나 아니면 경영자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정말로 그 제작 자율권이나 편성 자율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언론 장악입니까? 그건 한쪽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지금 언론 자유의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그 언론 사주의 자유를 언론 자유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언론 자유, 언론인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제 방송법이 차례로 통과가 되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공영방송 MBC, KBS, EBS 세 군데인데요. 이 세 군데의 이사 수가 동일해집니다. 예전에는 KBS 같은 경우에 11명이었고 MBC, EBS는 9명이었거든요. 네네. 이 15명으로 동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숫자가 동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여야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사의 추천권을 국회는 전체의 40%만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 60%는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국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언론학계에서 추천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변호인 단체, 변호사 단체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추천 단위를 다양화시켜서 전체 이사 중에 60%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해야 하는 인원으로 메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회 추천 목수 40%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 정치권의 입김이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어요. 그 KBS 같은 경우 지금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 그러니까 MBC, EBS 관련된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방송법만 통과가 됐는데 방송법 안에는 편성위원회와 그다음에 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요 두 가지가 들어있고 이건 전체 방송사에 포함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 사장 추천 국민위원회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는데 100명으로 꾸려지게 되고요. 지역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100명을 먼저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명이 사장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프리젠테이션도 듣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평가를 해서 3명을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5분의 3의 동의로 예전에 이것도 과반수 동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만 사장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처럼 이제 김건희가 마음에 든다고 박장범이가 사장이 되고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완전히. 그런 거죠. 자, 지금 좀 살짝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이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KBS나 MBC나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과거에는 100% 정치권 추천 인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치권 추천 인사는 확 줄이고 뭐 학계라든지 뭐 임직원이라든지 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시청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선출할 수 있게끔 이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추천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 추천위원회는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뽑아서 거기서 이제 동의가 되는 사람, 그 추천 후보를 올려서 이사회에서 5분의 3 동의를 얻은 사람을 이제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KBS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편성위원회는 아예 그 사내 기구로서 사측 절반, 노측 절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도나 편성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이 있을 수 없게끔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권만 바뀌면은 논조가 출렁거리는 뭐 대표적으로 KBS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이제는 달라지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선임이 되면 어느 한쪽 뭐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의 어느 한쪽에 줄을 대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일단 사장 추천에 100명은 전 국민 중에 대표로 100명을 뽑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1차 걸러져서 3명이 올라온 사람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니까 이사회가 개입할 것도 일정 부분 제한이 돼요. 1차로 한번 걸러지고 이사회가 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 과반수만 얻게 되면 또 편향적일 수 있을 수 있지만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려면 다양한 곳에 추천돼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작동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장범 씨도 이제 곧 교체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법의 부칙에
이 법이 통과되고 3개월 안에 예. 이사회 교체하고 사장을 뽑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뽑아야 돼요. 네. 이 규정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부분에 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공표가 되면 네. 가장 먼저 이사회를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행 이사회는 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될 때까지만 근무한다고 돼 있고요. 네. 현행 사장도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근무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르면 공표되고 3개월 안에는 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방통위가 네. 이사 선임과 그다음에 그 추천과 이런 사무를 맡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에. 예. 근데 이게 뭐라고 또 이제 부칙에 드러나 있냐면, 물론 이제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방통위 사무 중에 방송국 이사 선임과 추천이 들어있는데, 예.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방통위 설치법에 작구 하나를 바꾸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 작구가 뭐냐면, 원래는 방통위가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지금 현재 방통위 법에는. 그렇죠. 근데 방송 이사를. 근데 방통위가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추천을 임명 제청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단위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서 추천해 오면 방통위는 그냥 테크니컬하게 임명 제청만 하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 있는데 만약에 14일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 추천 단위에서 이사들을 추천했는데 14일이 지났는데도 추천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추천이 아니죠. 임명 제청이 안 되면 그럼 방통위가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준석이. 그러면 임명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안 하더라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진숙 같은 자가 농간을 피울 여지를 완전히 없앤 거죠. 없애버리는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금 혼자 있으니까 회의도 열 수 없고 또 농간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란 자가 당시에 임명을 안 해버렸잖아요. 요런 농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하시겠지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명을 안 하면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 최민희 지금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임명 안 하고 계속 버텼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법에다가. 추천되고 14일이 지나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아이고 윤석열이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니까 여러 많은 보완 입법들이 나오네요. 제2의 윤석열, 제2의 이진숙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YTN이 지금 유진그룹인가 하는 민간 기업에 넘어갔는데 이건 공영방송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 이번에는 그 KBS는 구체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법에. 근데 지금 YTN과 연합뉴스 TV는 두 가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와 편성위원회 구성. 요거는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도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규정이. 근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YTN과 연합뉴스 TV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그걸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라. 그리고 정관에 왜냐하면 이 형식적으로 YTN 연합뉴스는 둘 다 민영방송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공영성이 높지만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정관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해라, 뭐 어떤 방식으로 해. 이거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YTN과 연합뉴스 TV는 정관에 사장 추천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고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이 모든 과정은 노사가 합의해서 해라. 이렇게만 지금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YTN이 지금 사장이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TN도 사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냥 선임할 수는 없고 이제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법에 없지만 아마 KBS나 이런 방문진이나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법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준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네. 방송사가 하는 걸 준용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해라 이건 없지만 100명 정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네. 반드시 이제 사장 추천을 거쳐서 이사회가 하게 돼 있는데 민영 방송사이기 때문에 지금 YTN은 현재로는 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은 그대로 거기 뭐 회사에서 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사장 추천회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만 집어넣는 상태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이 뉴스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 수사 유진이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밝혀내서 네. 만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 되돌려 놔야죠, 다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도 이제 곧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진숙이 물러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송법 가지고는 이진숙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네. 이진숙을 물러나게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거기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방송법 자체만 가지고 물러나게 하긴 좀 어렵고요. 네. 이제 방송법이 다 마무리되면 방통위 설치법을 수정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박장범이 물러나는 것처럼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정치평론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방송계의 핵심 이슈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정말 빠삭하시네요. 그 역시 그 후임 언론학 박사 아닙니까? 언론학 박사시기도 한데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서 빠삭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을 비웠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 같은 분이 개혁적인 인사가 이 방송통신 정책 실무를 좀 담당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민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